6개 수업이라 10반하고 8반 했고, 오늘 이 교회, 내 새끼들이 나를 보고 웃지를 않아. 이게 웬일이지? 예. 오늘 이 수업은 2학년 9반. 독서 캠프의 최대 후보자. 예, 훌륭한 내 새끼들. 예. 2학년 9반의 수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이제 떨리는 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찬성팀 반대팀 2반자들 나와주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팀 2반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논제의 찬성팀 2반자 이성진입니다. 요즘 매년 학교폭력 문제가 급증함과 동시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생활법률정보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 중 22.6%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 중 53.5%가 초등학교 때 처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바라만 보고 있는 방관자들의 의식부터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방관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제의 찬성 입장입니다. 먼저 저희 팀 주장을 말하기에 앞서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방관자란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또 처벌이란 일반적으로 일탈된 행동에서 대해 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지켜만 보고 있던 방관자가 과연 죄가 없을까요? 저희는 방관자도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 방관자를 왜 처벌해야 하는지 세 가지 주장과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관도 범죄이다. 학교폭력특별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련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를 어겼으므로 범죄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방관자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방관자 처벌은 학생들의 의식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중국에서 방관으로 일어난 사고 중 왕이라는 여자아이는 지난해 10월 13일 광둥성 광포시장에서 큰 소리 사고를 당했습니다. 부모의 시야를 벗어나 시장 거리를 대회하던 왕이에는 벤에 치인 뒤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 사고를 본 18명 중 시민 한 명이라도 구해졌다면 아이의 위로 트럭이 한 번 더 지나가 목숨을 잃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방관자들을 처벌하면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개선이 되어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 중 60%가 자신이 생각하는 학교에서의 역할이 방관자라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학생들 본인이 스스로 방관자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걸 고치기 위해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이런 방관자를 처벌하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방관하는 행동을 줄일 것이며, 그러면서 자연스레 학교폭력도 예방될 것입니다. 미국의 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적용되고 있는 착한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즉,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이번 디베이트 주제의 찬성인 방관자를 처벌하는 법이죠. 미국에서 이 법이 시행된 후 방관자가 줄어드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관자를 처벌하면 조금이나마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주장과 근거들로 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논제에 강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찬성팀 2반을 맡은 이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자, 우리 반대팀 2반 민훈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음을 조금만 더 명확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디베이트 주제인 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반대측 2반자 송민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학교폭력 문제는 심각합니다. 한 조사 결과에 22.6%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니 4~5명당 1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방관자를 처벌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없애는 근본 대책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 주장과 근거를 들어 왜 방관자를 처벌해서는 안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관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법과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이나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 가해자만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관자란 어떤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방관자는 가해자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방관자를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입니다. 법률에 규정하지 않는 방관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물론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될 이유는 없고 처벌받아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도 있지만 방관자의 인권 역시 존중해줘야 합니다. 둘째, 방관자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학교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2012년 대하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의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학생들은 폭력을 보는 것만으로도 피해 학생과 마찬가지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2년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재단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 77.7%의 재단에서 77%의 학생들이 화났다, 무서웠다, 답답했다 등의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이유 중 1위는 30.6%로 똑같이 피해를 볼까 봐서라고 답변했습니다. 학교폭력에 목격한 학생들도 자신이 피해자가 될까봐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피해자를 돕지 못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셋째, 방관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는 목적은 처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데에 있습니다. 처벌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 좋은 대안 중 대표적인 것이 교육 선진국 핀란드의 키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게임이나 연극, 영화 등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여 자율적으로 피해자를 돕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학교폭력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마무리하세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 이와 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을 막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강제적인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방관자를 줄이고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합니다. 방관자 처벌은 학교폭력을 막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팀은 친구들이 들어야 되니까. 방관자 처벌은 법률을 위반하고 방관자 역시 또 다른 피해자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또한 다른 대안 마련 없이 더 필요하므로 이 문제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2반 두 분 인사하고 들어가시고요. 잘하셨습니다. 2반을 들었으니까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모든 별로 회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입안했다고? 예, 입안 교차들이 다섯 분 나오시고요. 네? 마이크를요, 두 분씩 가지고 서로 교환하시고요. 앞에 있는 분은 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적절히 하십시오. 자, 먼저 발언 시작합니다. 찬성적 시작. 강대님께서 말씀하실 때 법치주의 국가의 용어 정리를 안 하셨는데요. 법치주의 국가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법치주의란 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법치주의 국가이니까 학교폭력 특별법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폭력 특별법에 그 방관자의 정확한 기준도 안 나와 있고 처벌의 정확한 기준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받아주십시오, 그 내용을. 저희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관자도 범죄라 하셨는데 가해자의 협박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자료에 보시면 형법 283조의 제1항에 협박죄가 있습니다. 만약에 협박을 당했을 경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에 돼 있는데 어떻게 방관자를 처벌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후 일어난 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7.6%로 가해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가해 학생은 가해를 했는데 일단 그 잘못이 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인데 가해자조차 벌을 받지 않았다고 방관자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가해자도 처벌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방관자를 처벌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단 이 처벌 제도를 다시 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측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관자가 관여하지 않고 보기만 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가해자는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가해자에게 동조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위협감을 줬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정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 사고가 일어났어도 그 반에서 자는 친구, 졸은 친구가 있을 것이고 그걸 그냥 장난인 줄 알고 무심코 지나쳤던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그거를 지켜봤기 때문에 방관자가 된 거 아닐까요? 그럼 만약에 제가 자고 있었는데 사고 일어났다고 하고 저는 자고 있었지만 넌 이거 봤으니 너는 이거 보진 않았지만 여튼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너는 방관자야 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상담이나 그런 걸 통해 방관자의 기준을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마이크를 여태까지 안 잡은 친구들에게 마이크를 주십시오. 네, 계속 진행하십시오. 저희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관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범죄라 하셨는데 방관의 기준이 무엇이죠? 그 방관의 기준은 그 피해가 일어나는 곳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목격했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었다. 그 사실, 폭력 사실을 인지하는 거. 목격은 눈이 나빠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예, 인지요. 네. 그걸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죠? 그거는 상담이나 다른 걸로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상담을 할 때 자기가 방관자가 되기 싫어서 거짓말로 나는 그 상황을 못 봤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는 피해자에게 물어 그 진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요? 피해자는 아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피해자는 죽어가는 상황이라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못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 깨워서 말해봐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강아지요. 승기요. 처벌 기준이 없습니다. 방관자를 처벌할 기준이 없습니다. 예, 여태까지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네. 아까 한 방관자의 기준을 말했고 처벌 기준, 네, 좋습니다. 질문. 시간은 지났지만 바로 그냥 학교폭력 특별법을 어겼는데 처벌 기준이 없다는 질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방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오히려 처벌받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더 방관을 해서 방관자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을 해서 방관자 수를 줄이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교차들이가 덜 된 부분은 뒤에 교차들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반박자 나와주십시오. 마이크 안 돼? 자, 우리 반밖에 1인자 두 분이 모였습니다. 자, 찬성팀 반박자입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벌해야 한다에 찬성팀 반박을 맡은 김유민입니다. 우선 상대팀의 입안 잘 들었습니다. 상대팀의 입안으로는 첫째, 방관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둘째, 방관자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학교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이다. 셋째, 방관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좋은 대안이 있다였습니다. 지금부터 상대팀의 입안을 저희 팀의 근거와 준비한 자료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팀께서 입안을 말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하실 때 방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풀어서 말해보자면 상대팀께서도 방관자는 죄가 있다는 것을 엄밀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상반되게 상대팀의 입안 두 번째로는 방관자는 또 다른 피해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상대팀의 입안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상대팀이 주장하신 것은 방관자가 죄가 없으니 처벌받으면 안 된다인지 방관자는 죄가 있으나 처벌 말고 다른 대안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방관자 처벌을 용어 정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팀의 첫째 입안으로는 방관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하셨고 직접적으로 법과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1항을 보면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할 시 이를 즉시 관계기관이나 선생님께 신고해야 된다는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법과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둘째, 방관자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학교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하셨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방관한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관자들은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등이 생긴 이유가 여기 보시면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방관자들이 신고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등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만약에 방관자들을 협박한다면 헌법 제283조 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과료. 아까 이번 교차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방관자를 협박한 가해자를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팀께서 셋째 입안으로 방관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하셨고 키바 프로그램을 예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키바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서 50%가 줄어든 것은 핀란드의 얘기이고 지금 경기도 일대에서 키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보도 자료나 통계 자료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대안으로 방관자를 줄이는 것보다 처벌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반박을 맡은 김유민이었습니다. 그대로. 장대. 너무 전투적으로 하지 말걸.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벌해야 한다라는 문제에 반대팀 반박을 맡은 이창재입니다. 우선 상대팀의 입안 잘 들었습니다. 상대팀께서는 방관도 범죄이다. 방관자 처벌은 학생들의 의식 개선에 도움을 준다.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대팀의 근거들을 날카롭게 반박해 보겠습니다. 첫째, 방관도 범죄이다의 근거로 학교폭력법 제20조 1항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련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법에는 어디에도 이를 어긴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처벌해야 한다고 하여도 이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방관자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방관자의 특수한 또한 이 법은 방관자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법입니다. 따라서 법치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는 이 법은 처벌 기준이 없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방관자 처벌은 학생들의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중국의 방관자 효과 관련 사건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입안에서는 방관자 효과에 대한 예를 들어주셨지 학생들의 인식 개선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해주시지 않으셨고 방관자를 처벌하여 어떻게 인식 개선이 될지도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저희는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또 다른 대안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죄가 없는 방관자를 처벌하여 인식을 개선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셨고 그 근거로 미국과 캐나다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과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방관자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결과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정확한 수치 자료도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방관자를 인식하는 설문조사에서 그 설문조사에서 방관자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그 상황에서 방관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방관자가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를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상대팀의 반박에서 저희 팀이 방관자가 죄인가 무죄인가를 들어주셨는데 저희 팀은 방관자가 잘못이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관자는 잘못이어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관자는 나름의 사유가 있고 따라서 법적으로도 이를 처벌할 기준은 없습니다. 이상 반대팀 반박자 이창재였습니다. 반박자 이쪽으로 나오시고요. 반박 교차들이 빨리 나와주세요. 의자들이 부족하면 나가요. 자, 마이크는 역시 마찬가지로 2명, 3명 가려서 쓰자. 자, 찬성팀부터 먼저 발언 시작합니다. 자, 시작. 저희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대팀 두 번째 입안으로 방관자도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하시는데 방관자는 방관자이고 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 피해자만 피해자인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 보면 여기 딱 보시면 방관자는 이런 심리적인 충격과 증상이 나온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그럽니까? 기관이 아니라 출전은 조선일보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관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방관자들이 그러한 스트레스나 그런 걸 받는 이유 자체가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관자들이 신고를 하면은 그 죄책감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이런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저희 측 조사에 따르면 방관자의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보복이 두려워서입니다. 이는 방관자가 자기가 신고하기 싫거나 무관심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는 방관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형법 283조 제1항을 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면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지켜져야 네, 일단 얘기하세요. 하지만 상대팀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이크를 창재 넘어가고 다른 분들이요. 네. 저희 팀이 질문하겠습니다. 의식 개선은 구체적인 사례나 꼭 천천히. 괜찮아, 윤서야. 시작. 의식 개선은 구체적인 사례나 근거 자료가 있으십니까?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아까 주장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중국 사고 말고 다른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리 강아지 한 번만 살려보자. 민서 화이팅! 다시요. 네, 좀 전에 말하는 걸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의식 개선을 주장하셨잖아요. 근데 중국 사고 말고 다른 예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다시 해주세요. 의식께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 자료 중국 사례와 말고 다른 자료가 있으십니까? 예, 잘했어요. 저희가- 저희가 지금 일단 다른 분 좀. 네. 다른 분들이요. 저기 말씀하신 안 하신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양재일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은 방관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방관자에게 효과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강한 처벌을 해야 더 의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노르웨이에서 실시한 스탑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학교 폭력을 당하는 경우를 봤을 때 스탑이라고 외치면 학교 폭력을 중지하고요. 이 프로그램의 결과로는 실시한 결과로는 학교 폭력이 50%나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그것은 저희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나라.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 근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학교 폭력이 50%나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50%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일단 50%나 줄었다는 것에 저희는 엄청 큰 숫자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나라가 아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니긴 정말 하지만 겸손하지 마요. 네. 우리나라가 아니긴 하지만 저희는 보편성의 법칙을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인간은 모두 보통 사람일 때 모두 비슷한 생각이나 행동을 한다는 것을 들어서 저희 나라에도 그것을 우리나라도 그것을 실행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요. 네. 짧게. 저에서 말씀드리자면 노르웨이에서 현재 학교 폭력이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스탑이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식 개선이 됐다는 이야기고 처벌이 아닌 다른 것도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에서 직접 보셨습니까? 자, 발언을 안 하신 분들이 마이크 잡으십시오. 네. 저희 측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장단한데요. 노르웨이 아직 못 갔습니다. 방학 때 노력을 해본답니다. 네, 진행하십시오. 방관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아니요. 방관자 30.6%가 자신의 피해가 두려워 방관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의식 개선이 아닌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69.3%는 모른 체 하고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나머지 저기 가만. 마이크 왜 여기 왔어요? 모른 체하고 지나갔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고를 못한 건 아닐까요? 그 개인적인 사정하면 이의적인 일단 상관 잘 아닙니까? 있어. 네, 패스. 네, 제가 자료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자료를 왜 다른 분은 모르시고 참여만 하실까요? 다 저기는 아니래요. 저쪽에서 써가지고. 야, 예. 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팀 위반의 근거에서 어떤 조사를 한 결과 77%가 화났다거나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럼 23%는 의도적으로 신고를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 일단 네, 여기까지요. 저기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의 실은 막 2분 정도가 더 지났거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요약하는 팀. 구반의 숨은 진주들, 예, 야무진 우리 이쁜이들 나왔습니다. 가연이부터 찬성 측 요약 들어갑니다. 요약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벌해야 한다의 찬성측 요약을 맡은 노가연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토론을 하면서 생긴 쟁점을 말씀드리고 상대팀의 허점과 저희 팀의 강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점을 천천히 해, 괜찮아. 깔끔하고 세련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토론해온 쟁점은 방관자의 죄의 유의성에 대해서 토론을 해왔습니다. 이 유의성에 대해서 상대팀께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고 하시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어서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근거는 저희 팀 교차 질의와 반박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특별법
제20조 1항에 학교폭력을 목격한 자는 이를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는 근거를 들어 이 주장이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증명해냈습니다. 반면에 저희 팀은 이 유의성에 대해 방관도 범죄이다라고 말하면서 학교폭력특별법의 근거를 들어 이 주제에 강력히 찬성했습니다. 또한 상대 측께서는 반박에서 방관자의 정의를 물어보시면서 짚어주신 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의 교차 질의에서 근거를 잘 들으면서 진행하고 반박에서도 또박또박 하나하나 다 짚어드린 부분이 상대팀보다 조금 더 뛰어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확실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펼쳤으므로 이 디베이트 수업에서 좀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벌해야 한다의 찬성 측 요약을 맡은 노래연이었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벌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반대팀 요약을 맡은 김지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번 주제에 따른 상대팀의 잘못된 주장과 근거를 밝히고 저희 팀 주장을 깔끔하고 명확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디베이트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벌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디베이트를 하면서 찾아낸 쟁점은 방관자 처벌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이때 상대팀께서는 방관도 범죄이다 라는 주장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 라는 근거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상대팀의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의 의무만 제시되어 있지 처벌의 의무는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저희 팀 교차 질의와 반박에서 정확히 밝혔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 팀은 방관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으므로 처벌보다 교육을 통해 방관자를 교육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에 우리나라 형법이나 폭력 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과 키바 프로그램 노르웨이의 스타를 근거로 들어 저희 팀 주장이 옳다고 완벽히 증명했습니다. 상대팀께서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찬성 입장을 잘 전달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이해하실 만한 빈틈없는 근거를 들어 반대팀 입장을 완벽히 주장한 저희 팀이 이번 디베이트에서 더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 변호사들이 나와주세요. 네, 의자가 네, 참여 잘했다. 자, 우리 장대가 그냥 몸이 날아다니는구나. 네, 여기서 시원하게. 네, 옳지. 자, 마이크가 여기로 내려갈까요? 마이크를 최대한 서로 조절하자. 먼저 발언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질문하겠습니다. 처벌보다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키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전면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키바 프로그램이 왜 일반화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키바 프로그램이 일반화가 안 되는 이유는 국가가 편안하게 말해. 국가가 어떤 상태군요? 국가가 지금 오늘 제대로 지원도 안 해주고 지금 부족한 상태라. 국가가 잘못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지 키바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키바 프로그램이 저희 나라에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은 이유가 살짝 우리나라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바꿔서 게임이나 연극, 영화로 바꿔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키바 프로그램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형태의 교육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학교폭력 방관자들도 아직도 많은 상태이고 아직 피해가 많기 때문에 키바 프로그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폭력 예방한다는 그 교육이 좀 너무 평면적이어서 좀 학생들이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처벌보다는
반대팀이니까 게임, 연극, 영화를 통해서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에게는 게임을 통해서 피해자를 돕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강제적인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피해자를 돕도록 하는 키바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평면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TV 화면으로만 하는 주의식 교육 말고 저희 효심쌤처럼 하는 그런 활동적이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방식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성입니다. 다른 질문 해주세요. 저희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에 학교폭력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오히려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조사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교육부 통계 몇 년도요? 2013년에서 2014년도. 저희 팀이 조사한 바로는 그러니까 2011년도랑 2012년도를 비교했을 때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학교폭력 확률이 1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학교폭력이 줄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처벌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근거는 2014년이라서 더욱더 최근에 한 설문조사형으로 저희 근거가 좀 더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발언을 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질문하겠습니다. 키바 프로그램 실시 후에 학교 폭력이 일어난다면 배운 대로 실시하지 않은 방관자들은 처벌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지만 배운다면은 하려는 시도가 조금이라도 더 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실행해서 방관자가 없어진다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없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줄어든다고 저희 팀은 얘기하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그만. 다른 사람들이 말씀하세요. 이미 발언을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금만 참으세요. 1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에게 맞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말한 듯이 영화나 연극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자 자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측에 각자의 취향에 맞게 다 하나하나 고려해봐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주의식 교육.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무 비하게 됐죠?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늘어난 이유가 아이들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때문에 지금 늘어났다는 기준이가 폭탄 선언을 하면서 모든 지금 여태까지 수업을 다 날려버리고 있는데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예방교육의 효과를 노리자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잘려지면 그런 폭탄 발언이 됩니다. 발언 안 하신 분만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양재일 교수 논문에 따르면 그 교수 나중에 얘기하자. 네, 저 10초요. 양재일 교수 논문에 따르면 방관자에 대한 교육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나타났습니다. 그건 논문 아닙니까? 논문이라도 그래도 타당하지 않습니까? 방관자 교육 네, 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다시 원서 비교가 되니까 마무리요. 저희가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목격자 중 44.5%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가 19.0%가 나왔습니다.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은 교육에 효과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예, 정말. 여기까지. 자, 마지막 초점 나오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마지막 초점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의 네. 우리 9번의 스타 현준이와 예준이가 만났습니다. 자, 현준이 스타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논제의 찬성 측 마지막 수절을 맡은 박현준입니다.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속담을 아십니까? 아니요. 이때는 자기랑 관계없는 일이라고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손 떨려라. 방관자들은 도대체 왜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교장 선생님분들 다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네, 자 보십시오. 눈을 한번 감아주시고요. 만약에 여기 선생님들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웃고 떠들고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긴 할 뿐 전혀 아무도 그 사람을 말리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이야기는 대구에서 일어났던 강모 씨에 대해 다시 제가 사례를 들어드린 겁니다. 방관자들은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켜보기만 했다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시죠.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도덕적 가치의 판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해를 저희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보고도 방관하는 것은 아무리 양심의 자유가 있다 한들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방관자의 근친이라면 어땠을까요? 네, 그들은 바로 도움을 줬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아니니까, 내가 상관이 없으니까 라는 이유로 그저 그냥 지나가는 방관자는 제2의 가해자입니다. 학교는 이 제2의 가해자를 방관자 역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한 거 알지? 예진 교수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벌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반대팀 마지막 초점자 양예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집에 불이 났다면 불을 낸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불을 낸 사람이 잘못이다. 아니면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잘못일까요? 불을 낸 사람이 잘못이다. 네, 당연히 불을 낸 사람이 잘못이죠. 이렇듯 이 상황을 학교폭력에 연관 지어보자면 불 낸 사람은 가해자, 그 집에서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자, 그 옆집에 살고 있던 이웃집 사람은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이웃집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 가해자와 같은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학교폭력을 저지르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저들여? 여러분들 아무도 막지 않으셨네요. 방금 학교폭력을 저질렀는데 여러분께서는 웃기만 하시고 저를 지켜보기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경찰서로 데리고 갈 거예요. 지금 심상 어떠세요? 네. 근데 찬성팀처럼 저는 방관자로 여러분들을 처벌하고 싶어요. 어때요? 억울하죠? 네, 이렇게 이럴 때 방관자들은 방금처럼 경황이 없거나 또 판단 미스로 또는 너 이거 더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하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인데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방관자들을 꼭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힘에 눌려서 마지못해 방관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상황에 있었다면 방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웃기만 하셨을 거예요. 처벌을 하기 전에 방금 전처럼 방관자의 입장에 서서 먼저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러 가시고요. 네, 인사 주셔. 네. 자, 수업이 끝났습니다. 일단 우리 칭찬하고 소감하고 얘기하기 전에요. 애쓴 자신도 먼저 쓰다듬어 주고 주변 우리 같은 모두만들, 고마운 모두만들 알아주세요. 네. 저기 네. 자, 박수두번 시작. 네. 찬성팀부터 칭찬 시작합니다. 정말 의외의 모습이나 멋진 논리나 칭찬할 부분이 있으면 이름을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고 찬성팀 끝나자마자 반대팀 바로 엇갈려서 하겠습니다. 1분 안에 하셔야 됩니다. 시작! 제가 7반, 8반이 같이 처음으로 배우는 국어 수업인데 그래도 이렇게 디베이트를 열심히 참여를 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솔직히 보기 좋았고 민욱이, 성웅이, 인태, 효민이, 승주 선생님 같아요 지금.
아직 좀 딸리고 미숙한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행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민서야 너 정말 잘했어. 네, 좋습니다. 다음요. 아니 이제 그다음에 이쪽에서 칭찬하셔야 돼요. 현준이가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 잘해낸 게 역시 안경을 그냥 밟아버렸어요. 네, 잘했습니다. 네, 이쪽이요. 네. 상대가 방관자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정말 당황했습니다. 저는 진짜 그거 생각 못했었는데. 네. 유민이가 저랑 같이 반박을 했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너무 많이 집어줘서 당황도 했고 그래서 많이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진이가 역시 마초 진짜 마초의 달인이죠. 네, 네. 그냥 훌륭하다. 저 성진이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입안에서 올해 그러니까 성진 항상 수업 발표할 때 말고 이렇게 성진이 말을 오롯이 들은 게 정말 처음이야. 맞아요. 잘했어요. 이쪽이요? 없습니까? 네, 맞아. 천천히. 네. 다현이가 요야가 정말 말을 예쁜 목소리로 또랑또랑 것 같아서 최고였습니다. 네. 이제 이게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했으면 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벌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겠죠. 그러면 수업을 하고 나서 내가 알게 됐거나 정말 느낀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지금 꿀떡꿀떡 아는 사람들 얼마나 인생을 후회할까요? 나중에 이 시간을 끝냈는데 이쪽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승리요. 내 사랑 승리. 네. 제가 아직 방관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가 혹시 방관을 했던 적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본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했어요. 정말 저야 여기 현진아, 최균이 오빠 안고, 네, 다른 분들이요. 네. 발언 안 하신 분들이요. 학교 폭력 하면은 피해자랑 가해자만 생각하게 되는데 방관자까지 생각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저희 팀이 저를 너무 많이 도와줘서 제가 교차질도 되게 많이 늘었고 일단 너무 고마워요. 잘했어요. 네. 이쪽이요? 그냥 일어나세요. 이번에 평상시 하듯이. 방관자를 처벌해야 한다에 많은 관련 법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정말 좋았습니다. 네. 아니, 발언한 사람 말고 지영이요. 다 같이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잖아.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너희 지금 준비 이틀 했지. 네, 정말 목숨을 다했다고 난 생각을 해. 너희를 정말 우리 교장선생님이 1박 2일 독서 캠프에 다 집어 넣어주셨어. 교장선생님, 여기, 사랑해요, 우리 멋진 교장선생님. 여기서 1박 2일 독서 캠프 하면 너무 좋겠어요, 교장선생님. 물론 8반하고 10반이 미친 듯이 여기에 끼어들어 하겠지만 일단 9반이 여기에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 명만 더 말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7기 수업 있죠? 잠깐만, 기준이 용원이 지금 정규 지금 기준이가 엄청나게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윙크를 했어요. 기준이요. 솔직히 방관자를 생각하다 보면은 그냥 억울하다만 생각했는데 찬성팀의 기반이랑 듣다 보니까 방관자도 범죄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자, 얘들아. 이제 너희들 이따가 종례 다 끝나고 나서 책상 싹 정리해야 되고 책상 저기로 가져가야 되고 수행평가 표를 받아가야 돼. 그리고 내일 아침 8시 20분까지 와야 돼. 설마 20분까지 못 오는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승민이가 순간적으로 온몸을 경직했어. 8시 20분이 너무 늦지? 8시 어때? 20분? 네, 20분. 10반도 같이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와야 자리에 앉는 거 알지? 정말 사랑한다. 수업 마치자.